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바뀐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포인트 제시하실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번 주 상당히 바빴습니다. 월요일에는 공매도 재개되더니 바로 4월달 들어가서 상호관세 부과되고 오늘 탄핵과 관련된 선고, 이 파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공매도 재개부터 탄핵까지 해서 워낙에 또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관세 부과까지 결국에는 또 이제 관세가 굉장히 강경하게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미증시까지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일단은 저번 주에 이제 또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시장이 어차피 이제 대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를 이어서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번 주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죠.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탄핵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이제 이를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고 사실 이제 오늘의 우리 시장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정치 쪽에 조금 더 이제 시선이 좀 쏠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보다는 관세보다는 또 조금 더 이제 이 탄핵 쪽에 시선이 좀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상승폭을 또 이제 다 반납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이제 또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또 이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이슈가 이제 또 마무리되는 구간이고 지금 미증시가 이제 워낙에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트럼프가 발언을 한 것을 조금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간밤에 이제 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제 또 질문을 했죠.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수술 끝난 환자라고 이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미증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증시가 또 급등을 할 거니까 뭐 미증시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뒤에 후속 조치로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나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 감세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현재 이 시장이 저가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슈 마무리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할인을 한 종목군들은 그대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새롭게 이 저점 구간에서 포트를 또 이제 새롭게 꾸려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정치 테마 쪽에 일괄적으로 이제 또 상당히 급등락을 보였었죠.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위에 민주당 위에 다른 쪽에서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힘 내에서도 뭐 다른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뒤에 대선까지는 또 이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일까를 결국에는 또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저가를 확보함에 따라서 저가 확보에 따른 저가 매수세 발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퍼져 나가면서 이제 저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급을 이끌고 갔었던 쪽 거래량이 많이 쏠리면서 시장의 상승률을 주도했었던 쪽은 정치 테마였거든요. 정치 테마가 지금 현재 이슈 소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이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대비하는 그런 한 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달려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저가에서 무언가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또 1분기와는 그림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라는 또 이제 새로운 이 어떠한 이 뉴노멀 계속해서 이제 또 관세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관세가 부과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그리고 이제 관세를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업종 등등 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순환매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 전쟁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또 이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내가 물린 종목이 있다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군들이 현재 또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회피할 수 있거나 혹은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잘 구별을 해서 또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아마 엔터 화장품 뭐 이쪽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군들이 오르는 이유로 뭐 관세 영향을 덜 받아서다 아니면 미국의 수출이 잘 돼서다 혹은 또 이런 중국발 모멘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국발 모멘텀으로 해석하고 계신가 봐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는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좋았잖아요. 뭐 실리콘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 저가를 좀 확보를 해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외에 이제 뭐 여러 화장품 종목군들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나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택 같은 이러한 종목군이나 혹은 이제 클래시스 같은 종목군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줬죠.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5월 달에 한알령이 해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4월 달에 기대감이 감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번 달에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실리콘투나 혹은 이제 뭐 APR 같은 이런 이제 또 화장품 큰형들 같은 경우에 리포트가 이제 일괄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이러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고 이외에도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현재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또 이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피부 미용기기, 뭐 그다음에 뭐 필러, 뭐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또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 또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또 상승률이 눈에 띄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뭐 올해 여름 맞아가지고 또 상당히 컴백할 수 있는 그룹들이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연이 늘어나고 실적 캐파가 증대하면서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또 전체적으로 현재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적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감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은 환율이 또 안정을 보이면서 시장이 또 오히려 급등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또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확정되자마자 뭐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급락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넘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번 달에는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잡아갈 때 화장품 그리고 엔터
그리고 컨텐츠 이쪽은 또 이제 반드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면세점 뭐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러한 쪽들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특히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이러한 또 이제 상승률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에 이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증시가 이렇게 또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또 이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쪽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 매력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알령 해제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가오는 이슈들마저 긍정적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률을 키워나가고 있고 뭔가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엔터, 컨텐츠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장품 쪽에서도 무언가 이제 이 후발주자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뭐 그다음에 지금 엔터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또 이제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YG 플러스나 아니면 뭐 큐브 엔터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디어유 이러한 종목군들까지 해서 지금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피부 미용기기도 마찬가지 컨텐츠 쪽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알령 해제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다음 주부터 바로 포트에 진입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관세,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접근 고려를 해야 되는 섹터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엔터 같은 쪽에 SM은 지금 신고가고 그렇거든요. 뭐 매력은 많은 건 알겠습니다. 관세, 실적, 그리고 한알령 부분 이 부분 모두 다 수혜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이제 또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또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한알령 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야기가 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큐브 엔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디어유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부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알령 해제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큰형들이 좀 출발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큰형들 이외에 지금 이제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속속들이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으니까 후발주자로 이제 또 계속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2차 전지 바닥 구간인가 오늘 장에 가장 눈을 사로잡는 종목군이 이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연일 52주 신저가였는데 오늘 장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본 게 정말 언젠가 싶을 정도로 오늘 LNF도 한 7% 정도의 오름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4%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뉴스가 딱히 나온 건 아닌데 오늘의 동시다발적인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던 게 저가 이탈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 아니라 매물 구간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이 지지 구간, 이탈 구간이 또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이제 또 상승이 나올까?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오히려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서 지금 또 상당히 낙폭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제히 다 저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도 2차 전지에 우리가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저가 이탈을 했었던 부분이 매물대. 그러면서 무언가 신저가를 달성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다시 조정, 저가 이탈. 그리고 또 이제 저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매물대. 다시 한번 또 조정, 그리고 저가 이탈, 또 저가 이탈 나오면 그 부분이 매물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금 저가 이탈 패턴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이탈 패턴이 나왔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번 주에 코스닥이 저가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저가 확보에 따라서 시스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 뭐 그러면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번 주에 언급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이후에 저가를 또 확보를 해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저가 수급, 시스템 수급이 현재 종목들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계속해서 시스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시장에 이제 큰형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은 항상 저가 부분에서는 시스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코스닥에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또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잖아요.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리 잡고서 반등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폭을 크게 잡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에도 일제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서 과연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앞서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지 구간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전 구간에도 결국에는 지지 구간 이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서 반등이 나와버리는데 이 지지 구간이 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 모습을 그대로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차적인 저항 구간은 6만 원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 구간을 무언가 이제 또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6만 원 이상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6만 원 근처 구간 그러니까 약 5만 원 후반대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무언가 상승 쪽으로 추세를 돌려놓고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선 구간에 1차적인 매물 구간이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1차 대응 매물 구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또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가 이탈 이후에 다 이 1차 저항 구간 눈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위를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1차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에 트렌드 이끌 종목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제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분기에 걸맞게끔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오후장에 2차전지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저가 반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려놔서 예전 같은 긴 랠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허들 잘 넘는지 이렇게 그때그때 확인해 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2차 전지 쪽이요.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최소한 거래량이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그래도 뭐 1,000만 주 이상은 들어와야지 결국엔 또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추세를 확 변경시킬 만한 수급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정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매물 구간이 두터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